술잔이 오가던 화기애애한 상견례 분위기, 박정수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김은자 씨, 내 엄마 사실 내 여자였는지 않나? 순간 루만이 정적에 휩싸였고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준혁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이는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막고는 룸 밖으로 뛰쳐나갔다. 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인간이 끝내 이렇게 날 짓밟는구나. 하지만 30년 전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김은잔의 밥상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올해 58빈 은자는 거친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정이 많고 억척스러운 성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 은자는 항상 작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은자는 작은 소망을 품고 식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미역국 끓였는데 간이 딱 맞을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식당 안은 늘 따뜻했죠. 동네 어르신들에게 은자는 그냥 식당 사장이 아니라 마음 편한 이웃이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텔레비전에서 미역국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장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다 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칭찬에 은자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뭐려. 그냥 정성만 들였을 뿐인데요.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 준비를 하던 은자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 서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엄마, 오늘 오후에 들를게요. 상견례 이야기할 것도 있고요. 메시지를 읽은 은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자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오면서도 손님 하나하나와 안부를 나누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딸 상견례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단골 손님의 질문에 은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다니까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있어요. 어머, 그럼 이제 곧 결혼 준비도 해야겠네요. 상견례 잘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서연이는 착해서 어딜 가도 부끄럽지 않을 아이예요. 대학원도 나왔고 예의도 바르고요. 은자는 딸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상대방 집안은 어떤 분들이세요? 다른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다는데 아직 직접 뵌 적은 없어서 이번 상견례가 첫 만남이에요. 은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빠지고 한가해진 틈에 딸 서연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한 28배 서연은 요즘 연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들떠있는 상태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을 보니 은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 때 입을 한복 보러 갔다 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도 찍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서연이 신나게 말하자 은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쁘지. 그런데 상견례 준비는 다 됐어?
네, 엄마. 상견례만 잘 끝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혁이 부모님도 저를 좋게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아버님이 사업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머님도 교양 있으신 분이시고요. 은자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요동쳤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는데 이제 상견례까지 앞두고 보니 그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래, 좋은 집안이구나.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엄마,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서연이 은자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처음 뵙는 분들이라 긴장되는 거지. 상견례라는 게 워낙 중요한 자리잖아. 엄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준혁이가 말하기로는 부모님들이 격식 차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해요. 편안하게 서로 인사만 나누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이야기하면 돼요. 서연은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어디로 정했어? 은자가 물었습니다.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준혁이 아버님이 예약해 주셨어요. 서연의 대답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마친 은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고 오래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은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 어릴 적 사진들과 함께 자신도 잊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은자는 어린 서연이를 품에 안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홀로 서연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절망적인 시절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온 상처들이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딸에게 말하지 못한 채 지내온 세월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일들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서연이만 행복하면 돼. 은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특히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묘한 기시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자의 걱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깜빡이는 것을 보면서 은자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상견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은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죠. 괜찮을 거야. 그냥 인사만 나누고 오면 돼. 은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일찍부터 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딸의 칭찬에 은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준혁이도 부모님들이 편안한 분들이라고 했어요.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2시, 모녀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집 소담에 도착했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의 고급 한정식집은 조용하고 품격 있는 느낌이었죠.
은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연이와 함께 예약된 룸으로 향했습니다. 룸문이 열리자 이미 도착해 있던 신랑 측 가족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준혁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품격 있어 보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자가 상대방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상대방 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을 때 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은 30년 전 은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자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자입니다. 박정수 역시 은자를 알아봤지만 태연한 척 행동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명희는 우아한 미소로 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연이 어머니시군요. 정말 고우세요. 서연이가 이렇게 예쁜 이유를 알겠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은자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어린 서연이를 품에 안고 박정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말입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명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외식업이 쉽지 않을 텐데 혼자서 대단하세요. 박정수는 은자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운영이 힘드실 텐데 혼자서 서연이까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양가 부모들은 아이들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서연이를 정말 좋아해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명희의 말에 서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술이 나오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박정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서로 잘 지내봅시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자도 술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은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술이 몇 잔 더 오간 후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이명희와 서연이는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준혁이는 은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서연이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김은자 씨, 그의 목소리에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네, 엄마. 사실 내 첩이었지 않나. 순간 룸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명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을. 준혁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박정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일이지. 그때 이 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도와준 적이 있어. 그 대가로. 뭐, 그런 관계였지. 서연이는 충격을 받아 일어서더니 손으로 입을 막고는 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 은자가 딸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이명희가 남편을 말렸지만 박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쏟아낸 후였습니다. 사실이니까 하는 말이야. 이런 집안과 우리가 사돈이 될 수는 없지 않나. 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가장 끔찍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폭로된 것입니다. 이 인간이 끝내 이렇게 날 짓밟는구나. 은자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고, 이명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박정수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3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똑같군요.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딸을 찾아야 했지만 은자 자신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박정수의 폭로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은자와 서연이 모녀의 삶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은자와 서연이는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죠. 30년 동안 숨겨왔던 치욕스러운 과거가 딸 앞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폭로되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분이 말한 게 정말이에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은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은자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박정수의 그 냉소적인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날 가지고 놀고 있구나. 은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번엔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다. 30년 전에 약한 은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서연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자 은자는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웅크린 채로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딸 옆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은자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후 빚더미에 앉게 된 것, 갓난아기였던 서연이를 키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상황, 그리고 박정수를 만나게 된 경위까지 말입니다. 그때 엄마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너를 굶겨 죽일 수는 없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수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엄마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했어. 엄마는 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서연이는 울면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만 그 아픔을 감당하셨어요?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랬어. 그리고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은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어제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우리 모녀를 그렇게 모욕한 거야. 서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그 집안과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어. 오후에 은자는 혼자 시내로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30년 전의 일이지만 분명히 박정수에게 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일수록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을 본 은자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해준 상담실에서 은자는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년 전 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의 정중한 질문에 은자는 힘들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정수와의 관계, 그가 자신에게 한 일들,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의 증거 자료가 남아있나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도 있고 돈을 받은 영수증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편지들도 몇 통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자료들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박정수라는 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업가라면 분명히 뭔가 나올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은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독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견례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거의 일을 폭로한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치욕스러운 증거들이었죠. 박정수와 찍은 사진들, 그가 준 돈의 영수증들, 그리고 몇 통의 편지까지.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이것들이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은자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제는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 내가 나를 첩이라고 했지? 그럼 너는 기혼자면서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야? 그날 밤 은자는 인터넷으로 박정수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인간이야. 이제 시작이야. 은자는 다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자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고 싸워야 할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딸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서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은자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서연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모욕한 그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일주일 후 은자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30년 전의 증거들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료들 다 가져왔습니다. 은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자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와 찍은 사진들, 돈거래 영수증들, 그리고 박정수가 직접 쓴 편지들까지. 이 정도면 당시 관계를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 편지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정수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세무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더 파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치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김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은자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박정수 씨의 회사는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특히 몇 년 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조달했다는 뜻인가요? 은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서에서도 그의 회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정수 씨가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죠. 은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그를 법적으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의혹 단계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은자의 간절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견례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이고, 둘째는 박정수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증거가 명확하니 승산이 높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거의 사적인 관계를 폭로한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불법 재산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만약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면 그럼 저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가요? 은자의 목소리에 복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스캔들에 더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때 은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준혁이가 만나자고 하는데. 서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곧 집에 갈게. 준혁이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전화를 끄는 은자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명예훼손 건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수 조사도 계속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며칠 내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씨 건도 더 깊이 파보겠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서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뭐라고 했어?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준혁이는 좋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은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 일을 해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준혁이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엄마,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요? 서연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은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박정수가 우리를 깔봤다면 큰 착각이야. 그날 밤 은자는 박정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 언론 기사들, 그리고 각종 사업 관련 정보들까지 샅샅이 훑어봤죠. 그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은자는 한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정수가 몇 년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비록 당시에는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다시 들여다보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박정수의 회사가 시공한 건물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기록. 은자는 계속해서 단서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조사를 마친 은자는 작은 노트에 발견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라면 저 집안은 끝장이야. 은자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박정수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분명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을 모욕한 대가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서연이 방 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반드시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그 인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며칠 후 은자는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자님,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정수 씨 측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 씨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경고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그날 오후 은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은자를 맞이했습니다. 박정수 씨 측 변호사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겠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자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박정수와 함께 있던 모습들, 그리고 더욱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건 어떻게? 박정수 씨가 그때부터 이런 사진들을 찍어뒀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정수 씨 측에서는 이 사진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은자님이 당시 자발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은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박정수 씨가 서연희 씨의 직장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서연희 씨 상사에게 연락해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은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서연희가 직장에서 아마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질 테고요. 바로 그때 은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서연희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은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해요. 어머니 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은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집에서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전화를 끄는 은자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수가 정말 끝까지 이럴 생각인가 보네요. 김은자님, 이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박정수 씨는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해요. 이 싸움을 계속하면 서연희 씨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울고 있는 서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혁이도. 서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또 뭐라고 했어? 은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대요. 그리고 준혁이도 이제 저를 예전같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은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제 우리가 포기하고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서연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은자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딸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은 건 아닐까?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박정수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때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은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래. 아이고, 딸이 참 불쌍하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은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은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자 씨, 요즘 힘드시죠? 동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은자에게는 더욱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서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 일을 포기할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그 순간 은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정수에게서 온 것이었죠. 3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조용히 살고 싶으면 고소를 취하고 사과해.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은자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날 우습게 보네. 은자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면 그 인간은 평생 우리를 우습게 볼 거야. 3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 은자는 일어서서 서연이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믿어봐. 엄마가 반드시 우리 명예를 되찾아 줄게. 그리고 박정수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엄마,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하지 마라. 이번엔 엄마가 준비를 단단히 했어. 박정수도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거든. 은자의 눈에서 결의에 찬 빛이 번쩍였습니다. 박정수가 가져온 사진들이 오히려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내가 먼저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은자의 결심이 굳어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문을 열려던 은자는 밖에 모여있는 기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은자 씨 맞으시죠? 박정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은자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은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자는 급히 식당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수가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한 것이었죠.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역 명사 박정수 회장, 30년 전 불륜설 논란 상견례에서 터진 치명적 폭로, 진실은? 기사 제목들만 봐도 은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박정수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들이 기사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김은자 씨가 먼저 접근했다, 자발적인 관계였다, 지금 와서 협박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었죠. 은자는 분노에 떨면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정수가 언론까지 동원해서. 김은자님, 일단 진정하세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정수 씨가 여론을 자신 쪽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은자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서연이가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그 여자 딸이네 하면서 수군거리고 서연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준혁이를 해외로 보내버렸어요. 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은자는 딸을 꼭 안아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하지만 서연이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할 거야. 조금만 더 견뎌봐.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젓더니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일어서. 은자가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이는 완강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 시선도, 이 모든 상황도. 제발 박정수 아저씨에게 사과하고 끝내요. 사과라고.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그 인간에게 사과해야 해?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서연이의 절규 같은 호소에 은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딸이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은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에 몰래 써두었던 일기들이었죠. 박정수에게 당했던 모든 치욕과 고통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나를 부렸다. 서연이 기저귀 값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그 사람이 나를 물건처럼 대한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일기를 읽으면서 은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겠다. 내가 당한 굴욕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하겠다. 30년 전 젊은 은자의 다짐이었죠. 은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어. 30년 전에 나는 약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거든.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약자가 아니야. 30년 전 일은 내가 피해자였어. 박정수가 나를 이용하고 버린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아니다, 서연아. 처음으로 엄마가 너에게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해줄게. 은자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강요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냉정하게 버렸는지까지. 모든 진실을 들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참으셨구나. 서연이의 목소리에 이해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그래서 엄마는 이번에 반드시 이기고 싶어. 3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 그리고 너도 알아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박정수가 죄인이라는 걸.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싸워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시면 안 돼요. 은자는 딸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싸울 의지를 보인 것이었죠. 그래, 서연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박정수를 무너뜨리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졌던 고통을 이제는 딸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은자와 서연이는 손을 꼭 잡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김은자 씨,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두려워하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박정수와 그의 변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더 이상 그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사 제2023-가 1-4567호 김은자 대 박정수 명예훼손 사건을 개정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정수는 상견례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원고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상견례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장님, 30년 전 박정수와 원고의 관계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은자의 일기장과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박정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30년 전 원고는 자발적으로 피고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시면 오히려 피고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진들은 기혼자였던 피고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를 이용해 불법적인 관계를 강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재판장님, 더 중요한 것은 피고 박정수의 현재 불법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피고 박정수는 불법 재산 은닉, 편법 증여,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시의원 시절 미리 입수한 도시계획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탈세한 증거입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급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회사의 비자금 조성 기록입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피고는 지난 10년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검토한 후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박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박정수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궁지에 몰린 모습을 보였죠.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은자에게 증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께서 직접 30년 전 일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은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30년 전 저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홀어머니였습니다. 은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박정수는 그런 제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저에게 그런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어린 딸을 굶겨 죽일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며 저를 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아픔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은자는 박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상견례에서 저를 그렇게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후 잠시 심리를 중단했습니다. 30분 후 재개된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박정수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벌금 5천만 원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 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박정수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박정수 회장, 불법 재산 은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정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진 후였습니다.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각종 사업에서도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와 서연이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아픔이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은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연이도 엄마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박정수의 오만과 독선은 철저하게 심판받았고 은자 모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은자는 법원 앞에서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서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은자는 대답했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진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집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 언제 돌아왔어? 서연아, 미안해. 아버지가 나를 해외로 보내서 연락도 못했어.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로 너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정말 미안해. 은자는 준혁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박정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혁아, 내 아버지가 한 일을 너도 알고 있지?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내 아버지와 우리 엄마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연아,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은자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어머니, 제가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를 끊겠습니다. 준혁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도 재산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서연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준혁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하지만 준혁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집안의 일원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싶어. 준혁이의 진정성 있는 말에 은자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혁이는 잘못이 없는데. 은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박정수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만약 내가 준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준혁이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은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반대하지 않을게. 정말요,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혁아, 내가 정말로 서연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준혁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서연이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혼자 앉아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오늘까지. 이제 뭐가 남은 거지? 은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박정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지켜낸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의 말에 은자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딸과 함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낡은 식당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김은자 식당, 새 출발. 은자와 서연이는 활짝 웃으며 간판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죠.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단골 할머니의 말에 은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준혁이도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한 대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이었죠. 서연이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은자는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자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에 고요한 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빼앗기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 30년간의 한과 분노를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행복을 찾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박정수는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지만 은자 가족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